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평범한 국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간첩을 올려요. 영창 없이 끌려갑니다. 조사를 받았죠.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죠. 결과는 징역 12년.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국가기관이 말해요. 이 사건 문제가 있었다. 불법 구금이 있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 재심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가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심의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던 거죠.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열리지 않았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또 한 번 다쳤어요. 그리고 2026년 4월 29일 무려 55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오래된 간첩 조작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국가가 사람을 한 번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 기회마저 너무 늦게 열렸죠. 정의가 너무 늦게 도착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부고 뒤에 도착한 사과문이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보수 채널도 아니고 진보 채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정치를 제대로 보자는 채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법치를 말해요. 법대로 하자, 절차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맞아요. 법치 중요합니다. 절차 중요하고 원칙 중요하고요. 그런데 법치가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의 잘못을 덮는 장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차가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핑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법은 시민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시민을 가두는 철창이 되죠.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서병호 씨 사건이에요. 서병호 씨는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뒤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71년 국군 보안사령부, 지금의 방첩사에 해당되는 기관이죠. 보안사가 서병호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해요. 보도에 따르면 영장 없는 연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9일 동안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죠.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역용공작.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놓고 그 사람을 다시 이용해서 다른 간첩을 잡는 공작에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시민을 하나의 도구처럼 쓴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공작의 부품처럼 다룬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국가가 한 사람을 간첩을 볼 때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직업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족이 무너져 버리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국가가 붙인 딱지 하나로 갇혀버리는 거죠. 간첩. 이 두 글자는 그 시대의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가족은 평생 숨지기고 살아야 했고, 자식은 아버지 이름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국가기관이 말해요. 문제가 있었다. 인권 침해가 있었다. 재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열어줘야죠. 다시 들여다봐야죠.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죠. 왜냐하면 이건 개인끼리 다툰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수사했어요. 국가가 기소했습니다. 국가가 판결을 했죠. 국가가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드러났을 때 그걸 바로 잡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죠. 피해자에게 네가 알아서 증명해봐라고 말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서병호 씨는 2017년 재심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2020년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서병호 씨는 세상을 떠나요. 자신의 억울함이 법적으로 풀리는 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후 딸이 다시 움직여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죠. 진실화해위가 2년 넘게 조사해요. 그리고 2024년 1월 서병호 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해요.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법원이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또 닫힙니다. 두 번째 재심을 기각한 재판부는 1970년대 수사 기록과 원심 재판 기록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팩트는 정말 중요한 거죠. 재심은요, 그냥 다시 재판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의 가벼운 절차가 아니에요. 국가가 사람을 잘못 처벌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한 다시 들여보자는 거죠. 그런데 기록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문을 닫았다면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당신이 억울한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다시 볼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가 할 말입니까? 국가가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가 수사했죠. 국가가 재판을 했습니다. 국가가 감옥에 보낸 거죠. 그런데 수십 년 뒤에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기록이 없거나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이건 너무 잔인하죠. 칼을 쥔 사람이 국가였어요. 기록을 쥔 사람도 국가였죠. 감옥 문을 닫은 사람도 국가였고요. 그런데 수십 년 뒤에 피해자에게 말해요. 증거를 가져와라. 그때 맞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때 불법 구금됐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때 허위 자백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여러분, 고문당한 사람이 고문당하는 와중에 증거 보관함을 챙깁니까? 불법 구금된 사람이 잠깐만요. 나중에 재심을 하니까 이 상황을 공증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폭력 사건에서 재심의 문턱은 달라야 해요. 일반 형사사건처럼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되죠. 특히 국가기관이 이미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인정했다면 검찰과 법원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피해자는 증거를 숨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증거를 빼앗긴 사람이죠. 기록을 조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록에 갇힌 사람이죠. 국가폭력의 무서움은 때리는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도 계속돼요. 한번 간첩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출소해도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죠. 감옥 문은 열렸지만 사회적 낙인은 그대로 남아요. 국가는 조용히 지나가고 피해자만 평생 설명해야 하죠. 나는 간첩이 아니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고문을 당했다. 이 말을 피해자가 평생 해야 해요. 이건 두 번째 형벌이죠. 그리고 재심이 늦어지는 것은 세 번째 형벌이고요. 국가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시간이 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 보안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 앞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냐의 문제죠.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얼마나 책임있게 행동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법무부가 이런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끝으로 국회가 재심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번에 다행히 서울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어요. 재판부는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던 보안사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죠. 쉽게 말해 보안사가 수사권을 넘어섰다는 점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이 재심을 열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재심 개시가 곧바로 무죄 확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다시 재판을 열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문이 열리는데 장장 55년이 걸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하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이 문은 열리지 않았나요? 왜 국가기관이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뒤에도 재심의 문은 다시 닫혔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진보만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보수도 해야죠. 진짜 보수라면 국가 권력이 시민을 함부로 짓밟는 걸 경계해야 해요. 진짜 보수라면 공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폭주하는 걸 막아야 해요. 진짜 보수라면 법치를 말할수록 국가의 잘못에는 더 엄격해야 하죠. 국가가 틀렸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건 권력 편의주의죠.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라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말해야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절차와 증거와 제도를 놓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권력의 방패로 쓰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법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자는 거죠. 법원이 권력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시민을 지키는 곳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검찰이 과거의 기소를 방어하는 조직이 아니라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기관이 되게 하자는 거죠. 법무부가 자기 식구 감싸는 부처가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책임관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하회의 결정에 어느 정도 힘을 줄 것인가. 지금처럼 진실하회의가 2년 넘게 조사해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도 검찰과 법원이 사실상 다시 문턱을 높여버리면 피해자는 또 싸워야 합니다. 진실하회의에서 싸우고 검찰에서 싸우고 법원에서 싸우고 또 항고하고 또 기다려야 하죠.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는 늙어가겠죠. 가족은 지쳐가고요. 국가는 침묵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피해자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는 말해요. 재심을 개시한다. 이미 너무 늦었죠. 너무 늦은 정의는 피해자에게 온전히 도착하지 못했어요. 유족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살아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이 한마디를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에게 명예는 죽은 뒤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필요하죠. 억울함도 살아있을 때 풀려야 해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정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진실하회의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면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개시 의견을 내야 합니다. 법원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문을 닫을 게 아니라 국가가 기록을 보존하지 못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죠. 국가가 기록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 피해를 피해자가 떠안아야 합니까? 국가가 과거에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 불법의 입증 책임을 힘없는 유족이 전부 떠안아야 합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불공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 국가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상문 문제도 봐야 해요. 고문과 조작, 불법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면
그건 개인의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역사 인식의 문제죠. 피해자는 간첩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는데 가해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가의 공로자로 남아있으면 이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 구조의 명예는 그대로 보존된다면 이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두 번 사과하지 않는 것과 같죠. 한 번은 말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한 번은 기록으로 사과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는 말로만 바로 잡히지 않아요. 기록을 바꿔나가야 하죠.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하죠. 그래야 다시는 국가가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 년 뒤에 미안하다, 그런데 절차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폭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죠. 질서라는 이름으로 시작돼요. 국가를 지킨다는 말로 시작되죠. 그런데 통제가 사라지면 안보는 사람을 잡아가는 명분이 되어버려요. 질서는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죠. 국가는 시민을 지키는 이름으로 시민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보를 가볍게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안보는 국민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거죠. 진짜 법치는 억울한 사람에게 법조항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잘못을 법 앞에 세우는 거죠. 서병호 씨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국가는 시민에게 무엇입니까? 시민을 지키는 장치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시민을 희생시키고 나중에 기록들을 숨는 장치입니까? 사법부는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열리는 문입니까? 아니면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로 그 문을 다시 닫는 기관입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답해야죠. 보수와 진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정책으로 싸우고 노선으로 싸우고 선거로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 앞에서는 같은 기준을 가져야 하겠죠. 국가가 사람을 잘못 가뒀다면 풀어줘야 합니다. 국가가 사람의 명예를 빼앗았다면 돌려줘야 하죠. 국가가 기록을 잘못 남겼다면 바로 잡아야 하죠.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우리 시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아픈 부분이 이거예요. 재심은 열렸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이미 작고했죠. 문은 열렸는데 문을 두드리던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박수만 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안 됐을까? 왜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뒤에도 또 기다려야 했나? 왜 유족이 다시 수없이 싸워야 했나?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도 똑같이 기다릴 거예요. 또 누군가는 살아있을 때 명예회복을 보지 못하겠죠. 또 누군가는 죽고 나서야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론을 하늘나라에서 듣겠죠.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차가울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 사람의 억울함 앞에서까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죠. 강한 국가일수록 자신의 잘못 앞에서는 더 낮아져야 해요.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 독립적이라는 말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는 아니에요. 독립은 책임과 함께 갈 때 존중받죠.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치의 현재를 묻는 사건이에요. 국가가 틀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바로잡는가? 법원은 억울한 사람에게 얼마나 넓게 문을 여는가? 검찰은 과거의 잘못 앞에서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이 아니라 제도로 바꿀 수 있는가? 여기에 답이 있겠죠. 서병효 씨의 재심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인 거죠.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죽고 나서야 뒤늦게 문을 열어주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가 시민을 이길 수는 있어요. 수사권으로 이길 수 있고 기소권으로 이길 수 있고 판결문으로 이길 수 있고 감옥문으로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가 시민을 이겨버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진 거예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잘못 지켰다면 빨리 사과하고 빨리 고치고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법치예요.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로 묻히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앞으로도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 채널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